안녕하세요. 반도체 취업 선배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인터뷰를 다시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은 삼성전자의 평가 및 분석이라는 직무에 합격하신 분을 모시고, 네,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제 인터뷰 이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이제 3급 신입사원 공채를 DS 사업 메모리 사업부 평가 및 분석으로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하고 이제 지금 졸업을 하고 이제 입사를 한 상태입니다. 아, 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네, 사전에 그 말씀드린 질문을 네,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첫 네? 번째로는 취업 준비를 하시면서 다 지금 잘 돼서 합격을 하셨지만 여기 복귀를 해보자고 하면 내가 이거 준비는 진짜 잘했다라는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좀 준비를 잘 못했네 아쉽네 이런 부분이 있으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으시면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어, 어떻게 보면 취업은 1승만 하면 끝난다는 말이 정말 많거든요. 전 그런데 이제 처음에 저는 제가 학점이 조금 높다 보니까 너무 대기업을 봤어요. 그래서 SK나 삼성이나 현대 이렇게 세 개만 썼고요. 근데 SK는 인적성에서 떨어지고 현대는 서류에서 떨어지고 삼성만 이제 인적성까지 합격하고 면접을 갔는데요. 그렇게 가고 나서 제가 제일 후회가 크게 들었던 게 LG나 LG와 같은 대기업이나 중견 기업도 충분히 좋은 기업이 엄청 많은데, 왜 이런 것들을 자소서를 조금씩 바꾸면 충분히 쓸 시간도 많았는데 안 썼을까 하는 후회가 정말 컸고요. 어, 저는 취업 준비를 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꼭 뭐 이게 난사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많은 곳에 서류를 넣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잘하는 거는 전 3월 달에 인턴이 신입사원 공채랑 같이 열리게 되는데요. 그때 제가 인턴을 지원을 하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지사트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보니 3월부터 거의 제가 10월 달에 하반기 공채 때도 지사를 쳤으니까 거의 한 7, 8개월을 공부한 셈인데 이 부분이 저는 좀 제가 취업 준비를 하면서 잘 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 그 되게 오랫동안 그러면 지사트 준비도 하신 건데 그 집중력을 유지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 네네. 다음 질문이랑도 좀 연결이 되지만 그 힘든 과정을 결국은 이겨내신 건데 그 어떻게 그 집중력을 유지하고 그 힘든 순간을 이겨내셨을까요? 사실 제가 어, 본가에서 조금 떨어져서 어, 이제 자취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부모님의 지원을 좀 많이 받게 됐고 어, 그런 부분에서 좀 부모님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좀 힘들 때마다 조금 부모님에게 좀 더 자랑스러운 이제 어떤 이제 자식이 되자? 약간 이런 마인드셋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뭐 저는 주변 사람들 시선을 의식하는 게 나쁘다고만 생각 안 하거든요. 이제 같이 분명 보면 4학년 때부터 취업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친구들이랑 같이 모여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좀 롱런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제 전 이런 데서 도움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그 힘든 순간마다 이렇게 좀 마음을 다잡고 그렇게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 다음은 이제는 그 자기소개랑 지사트랑 면접 준비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그 네네. 평가 및 그 분석이라는 직무에 좀 이렇게 맞춰가지고 들으시는 분들이 그 직무를 좀 더 좀 이해하기 수월하게 될 수 있도록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기소개서를 이제 작성을 하실 때 뭐 네. 내용이라든지 뭐 이렇게 내가 이런 방향으로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뭐 그런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평가 및 분석이라는 직무 자체가 어떻게 보면 거의 모든 직무에 잡 디스크립션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모든 직무에서 다 들어가서 이게 사실 취준생분들이 쓰기에 정말 좀 어렵고 이게 어떤 직무인지 몰라서 안 쓰시는 분들도 정말 많은데 어, 저는 일단 이걸 먼저 쓰게 된 이유는 이제 제 주변 선배님들이 이쪽에 많이 가 있어서 좀 정보가 많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쓰게 됐는데 이제 제가 조금 알아보게 되니까 제가 공통적으로 받았던 그 조언은 일단 도전이나 어떤 끈기 이런 부분에 조금 컨셉을 잡고 자소서를 맞춰서 쓰면 면접 때까지 그게 이어진다면 이제 평가 및 분석 직무에 좀 부합하는 인재상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해서 저는 자소서 1번부터 3번을 제외한 1, 2, 4번을 모두 도전과 끈기를 위주로 썼고 실제로 면접에서도 이제 왜 평가 및 분석이라는 직무에 이제 네가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이런 데서 이제 제가 실제로 컨셉으로 잡았던 이제 도전, 끈기 이런 부분을 좀 강조했는데 이제 임원분께서 평가 및 분석 직무에 어, 부합하는 사람 같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뭐 주변에 평가 및 분석 분들이 많으시다고 하면 과는 그 무슨 과 전공하셨을까요? 네, 전 전기전자 쪽이고 전자과 전공했습니다. 그럼 평가 및 분석은 전기전자가 주로고 제가 알기로도 그 뭐 다른 다양한 뭐 학과도 있지만 주로 이젠 전자 쪽이라고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근데 이게 제가 주변 동기들 보니까 전자공학과가 한 40에서 50% 정도 되는 것 같고 뭐 화학공학과 한 2, 30%, 컴공 있고 컴공도 한 20% 정도 되고 산업공학과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다양한 데서도 이젠 지원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게 '아 전작가만 지원을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닌가 보네요. 네, 실제로 제가 이번에 합격한 이제 동기랑 얘기를 해봤을 때 그 친구는 반도체를 전혀 모르는 통계학과 친구였는데 이제 면접에서도 이런 질문이 나왔다고 해요. 반도체를 모르는데 어, 왜 지원했냐고 했는데 자기 통계학과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뭐 산업공학과라든지 어떤 컴공이라든지 분명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다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평가 및 분석 직무도 코딩을 엄청 많이 사용하는 직무이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에 자기가 배웠던 전공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면 사실 어떤 직무든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리고 상당히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좋은 내용이 일관성 있게 그 자소서를 작성을 하시고 그게 이제는 키워드 중심으로 뭔가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키워드가 눈에 띄어 가지고 또 거기에 질문을 하신 게 아닌가라고 이젠 저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전략이 상당히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이꼴 면접이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자기소개서가 서류를 통과하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면접을 통과하기 위한 그 기본 뭐 기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스토리 자체도 상당히 좋으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기소개서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고 요다음은 지사트 준비는 아까도 살짝 말씀을 해 주셨지만 어떤 식으로 했는지 좀 다시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일단 처음에는 제가 동기 한 명이랑 G사트 책을 사서 그냥 풀고 한 10문제씩 풀고 서로 풀이 과정을 지우지 않고 확인을 해서 이제 푸는 방식으로 했는데 제가 뭔가 풀이 과정이 엄청 답답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니까 친구는 풀이 과정이 엄청 간단하고 뭔가 수리로 치면 굳이 계산을 안 해도 되는 걸 전 계산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현타라 해야 되나? 그런 게 많이 와서 이제 제가 계산을 최대한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NCS 쪽으로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이제 NCS 부분에 계산할 수 있는 비타민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그때부터 매일매일 하니까 시간이 엄청 단축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리를 푸는데 엄청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수리 같은 경우는
사실 추리 팁이 전 추리는 사실 딱히 팁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많이 푸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명제 같은 부분이나 뒷부분에 사실 G사트는 뒷부분에 이제 글 내용은 엄청 쉽게 나와서 시간을 최대한 어떤 문제에서 자기가 잘 푸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거를 시간 단축해서 최대한 4번부터 14번 사이에 문제 시간을 쏟아서 맞추는 게 좀 핵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제가 작년에 좀 조사해 본 바로는 그 네네. 추리보다는 수리가 이렇게 좀 그 당락을 좌우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맞나요? 근데 이거는 저도 사실 이게 킥사트가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 주변에서는 32개 맞춰도 붙은 사람이 있고 37개 맞췄는데 떨어졌다는 사람도 있어서 근데 이 사람들이 가치점을 진짜 제대로 했다는 가정을 하면 서류까지 포함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음. 어 그래서 그냥 어, 이런 사실 취준생 저도 그랬지만 주변에 정보가 너무 많아요. 어떤 오픈 채팅방에서도 사실 이게 인사팀도 잘 모르는 정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그런 거를 맹신하지 마시고 그냥 자기 페이스대로 G사트 공부할 때 열심히 그냥 계속 준비하시고 이 G사트 끝나시면 점수가 낮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면접 준비를 바로바로 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얘기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깐 그 이게 과거에는 너무 정보가 없어 가지고 찾기가 어려웠고 요새는 뭐 정보의 홍수인데 그게 이제는 진실과 거짓이 이 교묘하게 섞여 있다 보니깐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리는지 솔직히 잘 모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자신의 페이스를 좀 잘 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그다음은 이제는 면접 준비는 그럼 어떤 식으로 하셨을까요? 사실 제가 어떻게 보면 아까 이제 선배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자소서 이꼴 면접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이거를 자소서 쓸 때까지 몰랐어요. 이제 제출을 하고 면접 준비에 닥쳐서 면접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자소서를 어쨌든 컨셉을 맞춰서 일관성 있게 쓰다 보니까 면접이 그렇게 가게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았던 게 이래서 자소서를 쓸 때 면접을 생각 염두에 두고 쓰라고 하는구나 이걸 느끼게 됐고 그 뒤로 이제 그때 면접 준비할 때는 일단 아까 말씀하셨듯이 키워드 중심으로 했고요. 그리고 최대한 제가 자소서에 썼던 컨셉을 드러낼 수 있도록 자기소개를 먼저 짰어요. 이제 절 언급하게끔 뭐 도전이나 끈기 뭐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평가 및 분석 직무에 뭐 지원한 도전과 끈기를 가진 지원자 땡땡땡입니다. 이런 식으로 먼저 언급을 하고 첫째 뭐 저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둘째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해서 이제 책임감 어떤 도전 정신을 좀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런 질문이 나왔고 이제 그래서 저는 평가 분석 직무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이런 식으로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좋았던 것 같은 게 그 키워드를 이 도전 뭐 이런 끈기라는 키워드를 보여주고 그걸 듣는 순간 그러면 뭘 도전했지? 뭐가 끈기가 있다는 거지?'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거든요. 이제 그거에 '이런 내가 사례 중심으로 이런 사례가 있었다.'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끌어가시는 전략이 좋았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혹시 모의 면접이나 이런 것도 많이 준비하셨을까요? 제가 모의 면접은 2번 정도 했고 이때는 사실 저는 모의 면접보다는 제가 스크립트를 짰는데 이제 거의 모든 문항을 다 짰어요. 근데 이게 끝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말하는 스킬이 늘었다고 해야 되나? 혼자서 뭐 양치하다가 한 번씩 어, 칫솔 빼고 한번 말해보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계속 일상생활 속에서 하다 보니까 그냥 말하는 스킬 자체가 늘어서 어, 실제로 면접장에 갔을 때 조금 더 편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자기가 썼던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안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말하는 연습을 키워드 중심으로 조금 한다면 스크립트를 짜지 않더라도
충분히 임기응변으로 대처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보일 것 같아요. 실제로 면접관님이랑 저랑 얘기를 할 때 제가 이제 제스처까지 조금씩 넣어가면서 앞 세 분이 계시는데 이제 다 눈을 마주치면서 좀 자연스럽게 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회사 생활이랑도 좀 연결이 되는데 이 엔지니어들이 뭔가 내가 정리한 결과를 발표할 때 이 뭐 임원분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위에 이젠 뭐 선배님들이 이제는 뭘 질문해 갈지 미리 생각을 해 가야 되거든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물어볼 거야.'라는 그런 다양한 케이스를 미리 준비를 해 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스크립트를 다 짰다는 게 내가 내 자소서를 보고 질문할 수 있는 다양한 거를 미리 준비하셨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 전부 다 이렇게 사전에 좀 어느 정도 생각은 해 가시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당황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당황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이제 준비해 가서 내가 그 질문을 했을 때 바로바로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되면 '합격의 확률이 좀 높아지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그래 맞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취업을 준비하시는 준비생분들한테 이렇게 조언을 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어, 이 얘기는 제가 진짜 꼭 드리고 싶은데, 일단 지금 네, 선배님 계시는 카톡방만 봐도, 이 직무는 이거 하는 거 맞을까요? 이런 거 잡 디스크립션 보고, 이건 이거 맞을까요? 이렇게 한 줄 한 줄을 갖고 와서 이게 뭘 하는지 이제 여쭤보시는 분이 많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는 조금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잡 디스크립션은 그냥 진짜로 이 직무가 간략하게 이제 뭘 하는 직무인지 적어 놓긴 해야 되니까 사실 그거는 전 현직자가 봐야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지금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이 그거를 어, 어떤 잡 디스크립션을 보고 그 직무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하는지 이제 줄글을 안다고 해도 그게 사실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냥 진짜 평가 및 분석 직무면 그냥 간단하게 반도체 공정 이런 과목에서 배웠던 것처럼 EDS나 이런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어떤 이 직무에서 어떤 게 중요할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도전이나 뭐 끈기 분량을 끝까지 분석해내는 끈기 이런 컨셉만 잡고 가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정말 동의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제가 이제는 많은 질문들을 받는 것 중에 뭐 대부분의 질문이 이제 잡 디스크립션에 있는 내용이 "이게 뭐냐?"고 물어보시는 건데 그걸 제가 설명을 드려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해를 못 하시고 잘못 이해하시는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항상 조심스럽고 심지어는 저도 같은 직무 내에서 다른 업무를 하시는 분이 하는 거를 100% 이해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깐 네 이렇게 지금 인터뷰해 주시는 요 내용 말처럼 컨셉 위주로만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너무 디테일하게 모른다고 손해 보는 거는 없다.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연연하시지 말아라. 저도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었습니다. 네, 진짜 정말 많이 받고 저도 사실 그래 뭐 불과 한 4-5개월 전에 이제 자소서를 쓸 땐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점점 면접도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뭐 주변 합격자도 보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질문을 받은 사람도 없어요. 어차피 이제 평가 분석 직무가 뭐 하는지 아냐 이거 이 정도는 진짜 어떤 안에서 뭐 하는지 뭐 그러니까 대비처럼 그런 걸 아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절대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아는 만큼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깊게 풀려고 안 하셔도 되고.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취업을 준비하시는 동료분들한테 응원의 한마디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제 지금 다들 보면 이제 보통 이제 대한민국에서 보면 4학년이면 취업 준비를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4학년 때 취업을 안 하면 뒤처진 것 같고 그런 게 약간 사회 분위기인데 제가 입사를 하고 보니까 30대 신입사원분들도 정말 많고 뭔가 정말 진짜 놀다가 취업 준비를 28, 29대 해서 붙으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 저는 뭐 운도 있겠지만 시기도 자기만의 페이스대로 하다 보면 자기의 그 운과 시기가 맞닿을 그런 순간이 언젠가 온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랬다고 생각하고 보면 이제 안에서 이제 여러 신입사원분들과 얘기해 보면 뭐 면접을 4번 떨어지고 오신 분들도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도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는 어,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본인 페이스대로 스트레스 최대한 안 받고 이제 대학 생활이나 어떻게 취업 준비를 천천히 하시면서 이제 꾸준히 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꼭 붙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고, 네. 계속 오픈 카톡방에서 활동해 주시면은 네,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